부동산 투자의 확실한 길잡이 영상을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금 강서구 염창동에 네, 일신 건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거를 매도를 해서 네. 아현동,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재개발 구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요. 아, 네. 빌라 투자로요. 네, 근데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일신 건영이 그 앞에 올림픽대교가 네, 개통을 내년에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매도 시점을 그 호텔을 보고 매도를 하고 아현동을 들어가는 될지 어떨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상담 신청드립니다. 네, 그러면 염창동의 일신 건영 아파트도 지금은 투자 목적으로 그냥 갭 투자하신 아니요. 거예요? 거주하고 계세요? 실소유자로 살고 있어요. 실거주하고 계신데 이걸 좀 매도하고 마포구 아현동의 699번지 이 재개발 빌라로 좀 이사까지 생각하시는 거겠네요, 그럼? 네네네. 네, 괜찮은 선택일지 그리고 시기는 좀 언제가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근데 그 전화 주실 때 네. 그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게 맞는데? 맞아요? 네네네.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네. 보면 지금 이제 일신 건영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어요. 네. 네, 일신 건영. 우리 일신 건영 아파트만 놓고 좀 본다고 하면 네. 뭐 이거 뭐 지금 매수는 언제 하셨을까요, 그럼? 일신 건영. 2011년도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주하신 거예요? 네네. 그러면 뭐 한 7, 8년? 8, 9년? 네. 뭐 네. 거의 뭐 사실 새로운 주거지로 옮긴다고 해도 한 6개월 정도면은 굉장히 아주 익숙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뭐 7, 8년을 거주하셨으면은 사실 저보다도 여기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이쪽 주변은. 그쵸. 보시면은 일신 건영 아파트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볼 거 없죠. 단지수 작고, 네, 단지수 작고, 뭐 지하철, 그래, 9호선이 생기니까 좀 낮았었는데, 이거 매수하실 때만 해도, 뭐 그렇게 뭐 좀 전망이 좋거나 그러지 않고 가격대로 들어가셨을 거예요. 네네. 가격 보고 들어가셨을 건데, 그런데 이제 일신 건영이 제 가치를 받은 그 주변이, 이 주변 자체의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일신 건영 자체만 놓고 보면 단지수가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닥다닥 옆에 고만고만한 것들이 붙어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규모의 어떻게 보면 주거 단지가 된 거거든요. 아파트 단지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완전히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회초리도 쌀이 나무도 한 자루씩은 잘 부러지는데 이렇게 묶어 놓으면 단단하다고 하잖아요. 네. 말 그대로 단합의 힘을 아주 잘 보여준 아파트예요. 거기에 9호선을 이용해서 이제 뭐 마곡이라든가 여의도라든가 실제 또 강 건너 상암까지 이렇게 제가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일자리인데 이런 일자리도 또 아우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매수 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뭐 이 당시 2011년도, 12년도 이때가 아마도 금액 자체가 굉장히 좀 약해져 있을 때예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을 때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사신 거예요. 2011년도쯤에 사셨으면. 네. 그 가격 자체가 아마 3억 초중반 정도뿐이 안 됐을 건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 주고 사셨죠? 3억 9천이요. 3억 9천, 3억 후반. 그 정도에서 지금은 그럼 거의 2배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 호가 얼마나 하죠? 한 7억 중반 정도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7억 5천에서 8천이요. 그 정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는 소리인데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살기도 좋고 앞에 뭐 초등학교도 다 끼고 있고 이제 네. 9호선 뭐 걸어서도 도보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고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뭐 일자리들 뭐 마곡이라든가 이쪽에 여의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게 되니까 금액 자체가 굉장히 이제 탄탄하게 워낙 또 바닥을 다졌을 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금액도 이제 좋게 올라왔는데 그러면 추후에 얘를 매도를 하고 아예 그냥 아현 재개발 구역으로 넘어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얘를 그 전세 주고 가실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기엔 저쪽에 매수 금액이 안 되는 건가요? 예, 금액도 좀 모자라긴 한데 네.
저희 임대사업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네. 근데 임대사업자를 내면 아니 임대사업자를 꼭 굳이 안 내도 돼요. 아, 그래요? 왜 꼭 내야 된다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아, 그러면 나중에 양도세 일신건영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뭐 혜택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2년. 아니 2년 정도라고 해도 네. 실제 2년 정도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얘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굳이 뭐 더 주택임대 사업자로 묶어서 또 할 만할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를 코제는 없는 건가요? 실제 많이 올라온 거예요. 아, 우리 이제 지금요? 일신 건영 아파트가 더 차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얘보다 좋은 아파트들이 더 높이 가격을 형성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천정을 좀 뚫어줘야 우리 일신 건영도 숨을 쉴 공간이 또 오를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얘가 역전을 하거나 뭐 그럴 수는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상황이 이제 마곡지구가 어느 정도 이제 실제 계획된 것에 비해서 기업체 수가 조금은 덜 들어가게 되고, 또 처음에는 예상했던 기업체 수에 따라서 주변에 이제 주택이라든가 다른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기반 시설들이 갖춰졌다라고 보여지는데, 즉 마곡 단지가 개발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수요 예측을 통한 어떤 그 공급들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과잉 공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덜 들어가니까 기업 수들이.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9호선도 개통을 했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가려져 있었던 좀 신기루 같았던 개발 호재들이 완벽하게 이제 눈에 어느 정도는 거의 다 익어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쫙 오를 수 있다, 높이 오른다 이런 것들보다는요, 이런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자리에 가까이 있으면서 서울에 주택 공급하기 어렵다는 거 이제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실 건데, 서울의 역세권에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옳지, 어떤 특별한 호재로 인해서 막 쫙 오른다 이런 거는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기는 좀 지나게 됐고, 향후 그 시기가 다가오려고 하면 그래도 한 2, 3년 정도는 더 있으셔야 되거든요. 굳이 꼭 어떤 개발 호재를 끼고 뭐 올림픽 때 개통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고, 일단 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정리는 좀 이따가 한꺼번에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일신 건영은 저는 지금 뭐 매도해라, 매도하지 말아라 이런 거보다는 당분간은 뭐 실제 아현동에 여기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를, 여기 이제 아현역과 충정역과 애호개역 있는, 네, 이쪽을 얘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얘를 지금 들어가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더 있다 들어가는 게 옳은 건지, 그것 때문에 지금 문의 전화 주셨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일신 건영은 알아봤는데, 이제 아현동 우리가 흔히 아현 1구역이라고 하죠. 네네. 예, 아현 1구역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건데, 얘 물건 보신 건 있으세요? 물건을 봤는데요. 네. 그 피들이 너무 많이 형성이 돼서. 지금 한 얼마 정도 붙어 있죠? 한 3, 4억 정도 붙어 있나요? 아니, 그렇게까지는 안 가요. 한 네. 2억에서 3억 사이. 2억에서 3억 정도요. 네. 근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그렇게 비싸서. 아, 옛날에 한번 추진했다가 해제돼갖고, 그리고 주변에 워낙 또 그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있는 것들 중에서 이제 미리 먼저 됐던 것들이 아주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이제 뭐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다시 재점화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람들의 관심력, 그런 것들이 좀 주변에 그 재개발 아파트들을 좀 겪어보지 못했다고 하면 굉장히 좀 내일 같지가 않고 멀게 느껴졌을 텐데, 주변에 뭐 1-3구역이라든가 뭐 2구역, 3구역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나니까 실제 이제 내 눈앞에 보여지고 그 아파트들이 분양가 대비해서 막 엄청난 상승폭을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래,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얘들도 진행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미리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된 게, 이제 우리 어린아이로 치면 이제 뒤집기 한 거야, 뒤집기. 아주 뭐 구역 지정, 뭐 남아있는 게 첩첩 산주,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는 게 옳은 거고요. 그냥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재개발 진행해보자라고 마음만 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그걸 또 다 의견을 받는 건데, 자, 구역 지정이 남아 있을 거고요. 그냥 큼직한 것만 보게 되면 뭐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
뭐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이주 철거, 뭐 착공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앞으로 이 단계들 진짜 엄청나게 많은 그 남은 단계들이에요. 그리고 이 단계가 진행될 때마다 이 넘어갈 때마다 가격들도 당연히 좀 올라갈 거거든요. 필들도 좀 붙을 거고. 네. 그런데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단계가 올라간다라는 건 그만큼 위험성이 감소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게 이제 금액으로 가치가 바뀌어져서 이제 피들이 더 붙고 할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리고 이제 물건을 보셨다고 하니까 주변 부동산에서 그런 얘기는 또 들으셨을 거예요. 여기 공유 지분에 대한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구분 등기를 하려고요. 당연히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구분 등기를 한다라고 하시는데 네. 제가 그 공유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네. 뭐 주택을 받고 안 받고 이런 거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조합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일반 분양 물건 자체가 줄어들겠죠. 조합원들한테는 나눠줄 게 많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일반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들이 좀 많아야 돈이 좀 장사를 해서 우리들 조합원들의 좀 뱃속을 채우고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건데, 즉 자기 분담금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는 건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조합원들끼리 다 나눠가는다. 일반 분양분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내가 부담해야 될 돈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 공유지분에 대한 문제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뭐 정해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조합 정관에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 해소하는 문제들도 상당히 남아 있는 거고요. 실제 다시 재점화돼서 다시 진행된다 안 된다 그것도 한번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요, 아직도 남아있는 이 단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일신건영이 지금 가격이 떨어지는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실거주 세력 탄탄하고요. 매매가하고 저 전세 가격 자체의 갭도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그렇게 또 크게 벌어져 있고 그러진 않아요. 워낙 살기가 좋아서 그렇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탄탄한 실거주청을 어떤 기초로 깔고 있으면서 실제 이제 역세권에 우리 아파트들을 선택할 사람들이 이제 많은데 주변에 일자리들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얘가 가격이 떨어질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요. 충분히 저는 더 편하게 살고 계시면서 어차피 이거 매도하시고 넘어가신다고 하면 거주도 이쪽에서 하셔야 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아파트 편하게 사시다가 빌라 사시게 되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는 동안에 어떤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주거 편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저는 일단은 목적 자체는 나중에 뭐 여기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다? 당연히 입지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좋을 텐데 지금은 아파트로 바뀌어지기 위한 변화에 대한 과정인데 이제 시작인 거고 뭐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얘를 먼저 턱하니 매도하고 간다라는 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저 같으면 그냥 보유하시면서 이 상황을 좀 지켜볼 것 같아요. 지금 뭐 이걸 매도한다, 뭐 전세 이런 걸 결정하실지도 말고 그냥 우선은 이 아파트가 떨어지는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좀 거주하시면서 좀 관심은 여기에다가 떨어뜨리지 말고 아현동을 계속 한번 주시를 해 보시면서, 아니면 저는 딴 데서 갈아탔다가 재미 좀 보시고 그때 들어가셔도 저는 솔직히 안 늦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굳이 지금 막 이제 시작도 안 한 거를 계속해서 막 지금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그러면 의견, 막 계속 피가 붙으니까. 계속 피가 붙는다고 한다는 것도 어느 순간이 되면 또 그 피가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뭐 계속 한 번 붙은 피가 그냥 계속 고정이 됩니까? 그럼 마이너스 피가 왜 나오고 그렇게 될까요? 대표님 제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네.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 제가 1년 반을 지켜보고 있는데. 네. 아니, 떨어진 붙을 게 없어서 그랬던 거지. 해제가 됐는데 뭐가 붙었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는 다시 재점화가 되니까 붙는 건데,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해제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면, 진행 단계가 안 돼. 그러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게 사업 시행 인가되기 전까지는 얼마든지 해제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건 조합원들의 의지니까. 사업 시행 인가가 낮다라고 하는 건 이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저 다음 분도 상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요. 네. 저는 일신건영 나쁜 아파트가 아니니까 충분히 거주하면서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상승폭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요거 더 거주하시면서
아연 99번지, 아연 1구역은 좀 더 관망하시는 걸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시장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할게요.